소자본으로 무점포 사업을 준비하시나요? 린 기업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나요? 자, 이제 비용 부담이 적은 비상주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비상주 사업자 등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상주 사업자의 등장 배경, 왜 비상주 사업자가 최근에 인기가 있는지, 또한 비상주 사업자 등록이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그리고 비상주 사업자를 활용해 억대 수익을 만들고 있는 성공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여러분도 잘 활용하세요. 와우! 정말로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해 저렴하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AI의 등장 및 심각한 불경기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까지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에 따라 오히려 소자본으로 무점포 창업, 그리고 1인 기업의 소규모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무실 없이 초기에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해 비용적으로 저렴한 비상주 사업자 등록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비상주 사업자 등록 서비스가 언제부터 국내에 도입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면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버추얼 오피스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형태로 비상주 사업자 등록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국내에는 90년대 초에 고급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이런 비상주 사업자 등록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90년대 초부터는 해외 무역으로 수출 또는 수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내국인도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의 부대시설로 비즈니스 센터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었음에 따라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 시 이곳에서 회의실 대관 서비스, 전화비서 대행 서비스, 그리고 우편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점차 많은 국내 사업자들 대상으로 비상주 사업자 등록 서비스도 부가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아하, 비상주 사업자 등록 서비스가 국내 호텔에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국내 고급 호텔들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으로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와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기에 호텔에도 좋은 수익 모델이었던 것이고 국내 및 해외 사업자들이 고급스러운 장소에 저렴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명함을 인쇄해서 비즈니스를 하여 고객에게 신뢰도 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부터 벤처붐이 불면서 전국에 소규모의 많은 소호 사무실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해외에서 위워크와 같은 고급스러운 공유 오피스가 활성화되면서 국내에서도 패스트5, 스파크 플러스 등이 본격적으로 한국형 공유 오피스를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지역에 여러 개의 지점을 오픈하는 상황에 국내의 많은 오피스 건물주들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추가로 등장하면서 공유 오피스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공유 경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사무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명 안팎의 스타트업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찾는 대신 공유 오피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상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의 대형 오피스 임대 시장에서 공유 오피스가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서울 시내 야경 명소인 종로타워의 맨 꼭대기층에 있는 탑클라우드가 오는 9월 공유 오피스로 바뀝니다. 글로벌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가 최상층인 33층을 포함한 8개 층에 입주하기 때문인데요. 전체 16,000제곱미터에 1,800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위워크는 서울에만 총 9개의 지점을 운영 중인데요. 위워크는 대신 파이낸스 센터와 광화문 더 K-트윈타워,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등에 입주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공유 오피스 업체 스페이시스도 종로구 그랑서울에 2,000제곱미터 규모로 1호점을 열었고 국내 업체 패스트5도 강남역 메리츠타워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13개의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유 오피스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공유 오피스란 빌딩 전체나 일부를 작은 규모의 사무실로 나눈 뒤에 입주자에게 월 사용료를 받고 사무공간으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사무공간은 개인이 빌려서 사용하지만 회의실이나 카페, 라운지 등 부대시설은 임차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빌딩마다 공유 오피스가 이 둥지를 틀었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나 이 건물주도 수익이 높으니까 이 공유 오피스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한꺼번에 넓은 면적을 임대하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선 핵심 세입자가 되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공유 오피스는 지점당 평균 2,759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835평을 사용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 만든 공유 오피스는 지점당 평균 5,631제곱미터, 약 1,700평의 면적을 임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대형 오피스 빌딩들의 공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유 오피스 업체들이 건물의 공실률을 낮추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효자 노릇을 톡톡히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공유 오피스는 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할 것 같은데요. 최근 눈에 띄는 이 공유 오피스 시장 열기 얼마나 갈까요? 네, KT 경제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이 지난해 660억 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7,7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 10명 안팎의 스타트업들이 별도 사무실을 찾는 대신 공유 오피스 입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한 스타트업 대표는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면 단순히 사무 공간을 쓰는 것 외에도 라운지나 휴게실 등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끼리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공유 오피스에 대해 임상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에 소호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에서 2인룸, 4인룸 등 소규모로 독립적인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동시에 오픈 데스크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상주 사업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점포 1인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이유는 고객과 계약 시는 물론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되고, 특히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이나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함에 따라 일부는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주하는 집이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는 힘들고, 사업자 주소도 집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사업자 대표의 개인 프라이버시로 침해당할 수 있음에 따라 이런 비상주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업종의 사업자들이 이런 비상주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요? 네, 현재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이 비상주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관련 업종, 광고 관련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종, 상품 도소매 관련 업종, 컨설팅 관련 업종, 부동산 관련 업종, 외주 가공형 제조 관련 업종, 인테리어 관련 업종, 디자인 관련 업종,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관련 업종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가끔 불법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 비상주 사업자 등록이 불법이라고 기사도 났어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말소시킨다고 문자 받았어요. 이런 내용들이 가끔 언론이나 인터넷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시에는 반드시 독립적인 사무실을 계약하여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요.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지식 산업이 등장하면서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뀜에 따라서 독립된 사무 공간을 보유하지 않고 오픈된 사무 공간에서 업무를 보며 사업을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비상주 사무실이 소호 사무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등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부가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을 보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장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무기기, 예를 들면 프린터, 복사기, 인터넷 등이 구비된 업무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런 시설을 해놓은 소호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비상주 사업자 등록은 합법입니다. 다만 이런 업무 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서 비상주 사업자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이기에 세무서에서 직권 말소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비상주 사업자 등록 시 업무 환경을 제대로 구비해 놓은 곳과 계약을 하면 안전하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비상주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업종이 있는지요? 네, 등록이 안 되는 업종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안 되는 업종이 외식업입니다. 외식업은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등록이 안 되며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도 등록이 안 됩니다.
제품을 제조하려면 반드시 제조시설 및 창고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업, 소독업, 인력중개업, 식품소분업, 수입식품 판매업, 고용알선업, 폐기물 처리업, 화물주선업, 그리고 임업 등과 같은 업종은 비상주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업종이니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대부분의 업종이 비상주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위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참고해야겠네요. 다음은 비상주사업자를 활용해 억대 수익을 만들고 있는 성공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여러분도 잘 활용하세요. 우선 온라인 쇼핑몰을 보겠습니다. 주로 인스타를 활용해 액세서리를 판매하여 매월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최모나 대표입니다. 액세서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여성이다 보니 최모나 대표는 인스타와 유튜브를 활용하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다음은 장사의 신으로 유명한 대표입니다. 코스트코에서 햇반을 박스로 다량 사입한 후 온라인에서 낮게 판매로 월 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답니다. 주로 유튜브와 인스타를 잘 활용해 홍보하고 쿠팡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집수리와 철물 판매로 매월 억대 매출을 만들고 있는 강샘철물의 강태훈 대표입니다. 강 대표는 집수리와 철물 판매를 통해 7억 원 빚더미에서 연매출 20억 원 사업가로 성공하여 유명해진 사업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소자본 무점포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초기에는 비용적으로 매우 경제적인 비상주 사업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 후에 매출이 늘어나면 독립적인 상주 사무실로 확장하여 지혜롭게 사업을 진행하여 커다란 성공을 기원합니다. 잠깐만, 내가 마지막으로 소자본 창업 꿀팁 알려줄게. 소자본 무점포 창업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자 등록. 이제부터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비상주 사무실을 쓰는 것이 현명한 사업자이지. 사업자 등록 100% 책임 보장.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우편물 관리 서비스. 이제 당신도 머지않아 성공한 사업가 돼 있어. 감사합니다.